이번 시간에는 산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포도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의 반이 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10문제짜리. 그리고 이 한 반에 5명이라고 하면요. 이 5명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2점, 3점, 3점, 8점, 9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B반 같은 경우는요. 3점, 4점, 4점, 6점, 8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두 개 반 학생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해준 합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총점, 자,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쭉 다 더해 보면요. 선생님이 좀 아까 더해 봤거든요. 25점인 거고요. 얘도 더하면 똑같이 25점이 나옵니다. 합계가 똑같아요. 그럼 평균을 구해 보면, 자,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5명이니까 얘를 5로 나누죠. 평균은 바로 5점이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평균은 5점이 나옵니다. 자, 얘를 보시면 두 개의 반이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반은 그 상태가 지금 비슷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A반 같은 경우는요. 2점부터 9점까지 있고요. 그 점수의 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의 그 차이가 좀 큰 편인데요. B반 같은 경우는 그 제일 못하는 사람이 3개고요. 제일 잘 본 사람이 8개이긴 한데 그 차가 A반보다는 좀 적죠. 두 개 반 보면 평균은 같은데 학생들 점수에 따른 분포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A반 같은 경우는 많이 흩어져 있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많이 흩어져 있는 편이고 B반 같은 경우는 A반보다는 많이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몰려 있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즉, 자료가 흩어져 있는 분포 상태를 어느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산포도는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분산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산포도의 대표적인 두 종류인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봤던 두 개의 반의 그 쪽지 시험의 결과를 적어 놨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그 점수들 있죠, 점수들. 이 점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료를요 숫자로 나타낸 이런 애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어떤 자료를 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별량입니다. 수로 나타낼 수 없으면 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별량이라고 하고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건데요. 다 더하면 25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5가 나오겠죠? 아까 구해 봤습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 보면 자료의 개수가, 즉 별량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별량의 합을 5로 나누면 평균이 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평균이 5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별량들이요 평균에 비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한번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별량이 평균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보겠습니다. 자, 2에서 평균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3에서 빼면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8에서 평균을 빼면 플러스 3이고요. 9에서 빼면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즉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편차를 구합니다. 그 편차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별량의 값이 평균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 별량은 평균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큽니까? 3만큼 크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반도 편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이 편차가 그 바로 별량과 평균의 차이니까 그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평균 내보면 어느 반이 얼마큼 더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편차를 평균 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편차를 평균 내기 위해서 글쎄 편차를 다 더해봅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차를 더해보면 얘네 둘 더하면 0이죠. 더해서 얘까지 더하면 0입니다. 편차 합이 0이 나오네. 이 경우도 편차의 합은 0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의미는 각각 별량들의 정가운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하고의 차이인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차를 평균 내는 건 불가능하죠.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아주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거든요, 합이.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편차를 제곱하는 거죠. 자, 편차를 제곱을 시켜서 바로 마이너스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편차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얘는 제곱하면 9, 얘는 4, 4, 9, 16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이 바로 편차의 제곱입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4, 1, 1, 1,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편차 제곱을 한번 평균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평균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해줘야겠죠. 자, 편차의 합, 아니구나. 편차 제곱의 합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자, 더해보면 42가 나오네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자, 더해보면 16. 그래서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여기 다 더한 값이 42니까 얘를 자료의 개수인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42를 5로 나누면 5, 8, 40 이렇게 나오고요. 2죠. 0 하니까 5, 4, 8.4가 나오네요. 8.4. 자, 이 경우는요. 16을 5로 나누는 거죠. 자, 16 나누기 5. 그럼 5, 3, 15.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점 찍으면 2가 나오죠. 3.2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 편차 제곱의 평균 얘네들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그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래서 분산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크게 나죠? 분산이 크고요. 분산이 작죠. 분산은 바로 산포도의 한 종류인데요. 분산이 클수록 자료가 평균에 비해서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 근처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분산이 작을수록 그 자료가 고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 클수록, 즉 산포도가 클수록 그 자료가 고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분산은 단점이 뭐냐면
이 편차를 평균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잖아요. 그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값과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즉 루트 8.4. 얘를 다르게 말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3.2 이렇게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을 다시 루트를 씌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우리는 바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표준 편차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